요새 탄핵 전국으로 부동산 가격이 지금 주춤하고 있으니까 그때 팔았어야 되나 하는 또 그런 후회하시는 분도 꽤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부동산은 귀신도 모른다는 얘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재개발과 재건축 차이점을 이야기하는 주제로 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환경과 그 다음에 주거 환경 개선이 목적이죠. 근데 재개발과 재건축은 이 개념과 목적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레젠테이션에서는 두 사업의 주요 특징과 차이점을 살펴보고 또 부동산 전문가와 관심 있는 이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자,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을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재개발의 정의와 목적이죠. 낙후 지역 개선입니다. 주상공록이라고 그러죠. 주거, 상업, 공공시설 등을 포함해서 노후화된 지역을 철거하고 새로운 인프라를 구성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전면 철거식으로 가는 거죠. 근데 요새는 또 뭐 리모델링도 나오지만은 이 재개발에서는 이제 또 이런 그 또 여러 가지의 또 그런 게 많이 나옵니다. 뭐 공공 재개발이라든가 신속 통합기획 재개발, 또 모아타운, 또 상공팔군 도심복합 재개발 이런 게 많은데 일단 재개발은 큰 그림 놓고 봤을 때에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공공성 강화죠. 원주민 재정착, 지역사회 균형 발전 촉구를 추구하는데 사실 재개발이 됐든 재건축이 됐든 원주민이 재입주하는 일은 많아야 15에서 20% 정도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뭐 3,000세대다. 그럼 그 3,000세대가 그냥 전부 다 이 재개발로 들어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조합원 입주권이 있고 또 분양을 받아서 들어오신 분도 있고 그래서 그 3,000세대이지.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을 뺀 나머지 세대가 이제 그게 이 일반 분양분으로 보는데 정부에서는 통계를 보통 토로 잡아버리죠. 3,000세대다. 근데 그 중에서 보면은 뭐 임대 빼고 못 빼고 그러면 한 1,000여 세대 정도 나가면 잘 나간다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재개발의 주요 특징입니다. 대상 지역은 이제 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인데 주거 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이죠. 그래서 호수 밀도도 보고 또 도로도 봅니다. 소방차가 진입해야 되는데 도로가 2m밖에 안 된다. 완전히 불타 죽는 거죠. 또 추진 방식은 공공기관과 민간 개발업체의 협업을 통해 추진하죠. 그러니까 뭐 신속통합기획이라든가 공공재개발 같은 거는 이제 관에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도시정비랑 재개발 같은 경우는 또 이 민간이 이제 또 이 주체가 돼서 또 이 추진을 합니다. 또 기반시설은 이제 또 도로, 공원 등의 대규모 재조성을 포함하는데 보통 이 재개발의 장점이 바로 그겁니다. 이 재개발은 이 재건축과 달리 이 모든 이 시공사에게 현금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이 방식이 재개발을 하게 되면은 이 조합에서 땅을 대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건축업 회사는 들어와서 일을 하는데 그러면 또 계약금 들어오죠. 그 다음에 중도금 들어오죠. 따박따박 들어옵니다. 그래서 재개발은 또 이 녹지도 상당히 이 건폐율이 또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60% 정도 되는데 용적률이 뭐 260% 정도 들어간다 그러면 뭐 건폐율이 뭐 사실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동간거리도 넓고 쾌적한 또 그런 공원도 그다음에 이 커뮤니티 시설도 많이 들어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재건축을 한번 알아보죠. 재건축은 또 재개발을 하는 게 뭐냐면 재건축은 사익을 위한 사업이랍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단지 내에 있는 아파트가 노후화돼서 이게 개발하는 거지 주위의 인프라는 다 잘 돼 있죠. 도로라든가 뭐 어떤 거기 상업시설 이런 게 다 들어온 상태예요. 그래서 이 사익을 위한 사업이다 그래가지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이런 게 붙습니다. 그래서 정의는 사용 연한이 오래되어 완전히 문제가 있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을 철거 후에 신축하는 사업이죠. 그래서 목적은 이제 주거 환경 현대화 및 주택 가치를 높이고 대상은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구조적으로 위험하거나 경제성이 낮은 공동주택을 하는데 어쨌든 이 재건축이라는 거는 사익이라는 사업으로 인해서 이 노후화 뭐 30년 40년 된 그런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데 가장 가치가 높은 게 주공아파트였죠. 대지 지분도 넓고
이 또 층수도 5층이라서 상당히 사업성이 좋은 게 주공아파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재건축의 주요 특징이죠. 명확한 권리관계죠. 사업 갈등이 상대적으로 적고 경제적 이익이 중시가 되고 소유주 중심으로 된다. 이 재건축이라는 건 이게 이제 동별로 다 이게 그 동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이제 이게 50% 이게 다 되죠. 근데 여기에 이제 상가가 있다. 상가도 이제 이게 50%인데 요번에 이제 좀 바뀌었죠. 그래서 뭐 패스트 트랙으로 인해서 이제 동별 이제 이 동의율도 30% 낮춰주고 또 이 상가도 또 이 정관에서 정하면은 주게 돼 있는데 원칙은 이제 이 감정가가 이제 최소 분양가에 넘어서야 이제 받는 걸로 이렇게 이제 가닥이 되는데 그래서 그 이 상가하고 기존 주민들하고 동수에서 좀 동의율이 30% 낮아졌기 때문에 아마 좀 그런 데서 좀 옛날하고 달라지지 않았나 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재개발과 재건축의 이제 주요 차이점을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재개발은 이제 이 대상이 노후불량 주거지 전체고요. 재건축은 노공동주택이죠. 그러니까 단지 내에 있는 주택만 하는 거다는 얘기입니다. 자, 목적은 도시재생과 공공성 강화죠. 재개발은. 재건축은 주택의 현대화, 경제적 가치 상승입니다. 추진주체는 재개발은 공공기관과 민간개발이 협력하는 거고 그 다음에 조합원은 소유주 중심으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공성에서 재개발은 공공인프라 조성 및 지역경 발전에 이바지를 하고 또 주로 경제적 이익 초점이 되기 때문에 재건축 초과 이익 한수제가 붙는 거죠. 이게 서울에만 있는 게 또 단독주택 재건축도 노후도가 또 이게 뉴타운 해제가 되면서 신축들이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노후도 때문에 단독주택 재건축으로 가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이런 재건축 초과 이익 한수제가 이게 국회를 통과 못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담도 있는 걸 우리가 또 계산해 놓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사업 리스크는 재개발은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한 갈등 가능성인데 사실 뭐 재개발이든 재건축도 원주민이 재입주하는 게 이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신속통합이나 공공재개발 같은 거는 이제 이게 토지거래하고를 묶어서 이게 그 거래가 원활치가 않아서 오히려 이제 사업 리스크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재건축 같은 경우는 비교적 단순 권리 구조로 갈등이 좋다. 이거는 솔직히 아니라 그렇습니다. 재건축은 대지 지분에서 지분제로 이제 간다. 그러면은 내가 이 아파트를 사게 되면 내가 얼마에 이 아파트 사는데 이 아파트 가격이 그 옆에 있는 아파트 가격에 대비하면은 뭐 25평형이 내가 이게 12억인데 그 옆에 있는 이 입주한 아파트가 뭐 15억이다. 그럼 내가 2억 5천원 벌고 들어가네. 라는 이제 그런 계산이 이제 단순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사업장별 장단점인데요.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도시 전체의 균형적인 발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뉴타운인 게 뭐냐면 먼저 국지적으로 하지 않았을까? 국지적으로. 그러니까 이쪽에만 뭐 도로 삐끗 나왔다 이쪽에 나오면 또 다시 또 이 도로도가 그냥 뭐 진입하는데 이게 또 어려움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를 광역적으로 다 그래서 균형적인 발전을 한다는 얘기고 공공인프라 또 거기에 들어가면 또 이 공원이라든가 또는 기부 참여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또 이제 복잡한 이해관계로 갈등 가능성인데 사업장별 이게 어떤 사업을 가느냐 도시 주거환경정비로 가느냐 아니면 뭐 이게 이 3080 도시목화로 가느냐 그런 그 이 사업별로 그런 갈등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자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주거 환경이 현대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경제적 가치가 상승하고 상대적으로 단순하게 절차가 됩니다. 재개발에 비해서는 그렇죠. 딱 내가 이런 이제 이 지분제로 가게 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평수에 예를 들어서 뭐 18평이다. 곱하기 160%. 25평은 내가 무상으로 들어가고 30평일 때 추가보다 얼마 되는구나. 그런 딱 그게 나오죠. 그래서 단순하게 또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재건축은 또 이 지분제로 가기 때문에 그 지분에 따른 또 그런 또 이 계산도 또 우리가 또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결론이죠. 재개발과 재건축은 도시와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각 사업의 목적 대상, 추진 방식이 다르므로 적절한 상황에서 올바르게 적용해야 됩니다. 공인중개사나 부동산 전문가는 이런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고객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도시 발전과
개인의 이익을 균형 있게 고려한 의사결정을 도울 수가 있다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드린 이런 재개발과 재건축은 제가 이렇게 가볍게 한번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여기에 따른 또 좀 디테일한 또 내용을 또 방송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